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던 정진웅 대전구공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 등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충돌은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본 정 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인해 휴대폰을 확보하려 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검사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한 위원장의 상해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같은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사건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 그런데 손 검사는 정작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대검찰청의 감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는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판결도 전에 무혐의로 감찰 종결하는 건 일반적인 부처에선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1심에서 손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같은 비판은 더 커졌습니다. 판결 직후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 신고자인 조성은 씨는 지난 13일 대검에 감찰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를 무혐의로 결정한 감찰위원 명단과 관련 회의록, 감찰 개시를 위한 검찰총장의 지시사항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청구 8일 만인 오늘 관련 정보를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대검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청구한 내용은 감찰에 관한 사안이라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손 검사의 재판 도중 대검은 밀실에서 입맛대로 손 검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대검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감찰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손 검사에 대한 감찰 무혐의 처분은 당시 징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부득이 감찰위를 열어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첫 보도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캠프 관계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고발 대상은 진보진영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인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초 전송자가 표시되는데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작년 5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첫 의혹 보도 2년 4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킬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당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둘러싼 의혹이 고발 대상이어서 실제로 고발을 사주할 범행 동기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발장이 제3자를 거쳐 김웅 의원에게 전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손준성, 김웅 두 사람 모두 기억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가 개인정보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을 공모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전달됐을 뿐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